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며 그 속에 담긴 예전의 놀이들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떤 놀이였을까요? 드라마 속에 감동을 일으키는 깐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고프던 시절의 놀이는 드라마처럼 살벌한 경쟁의 의미였을까요? 지난 시절 우리 놀이와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놀이였던 시절에 어떤 놀이들이 있었을까요? 동네 밖에서 들려오던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라는 외침에 총알처럼 뛰어나가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소환해 봅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인지 50년대의 놀이는 싸움의 형식이 많았습니다. 총싸움으로 불리던 전쟁놀이나 병정놀이, 물을 막았다가 일시에 흘러보내 상대가 쌓은 뚝을 무너뜨리는 물싸움, 한쪽 발을 걷어올리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닭싸움, 하늘에 날린 연으로 서로의 줄을 끊는 연싸움. 싸움놀이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마을 간에 패를 지어 돌팔매질을 벌이던 돌싸움은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웃 마을과 돌을 던지며 싸우던 석전놀이는 수서 고구려전과 고려사에도 소개됩니다. 왕이 구경하기 위해 친히 행차했다 할 만큼 석전놀이는 나라 안의 큰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조선의 태종은 병환 중에도 석전놀이를 구경하고 싶어 세종에게 부탁하여 관전하기도 했다 합니다. 여자들은 돌을 나르고 남자들은 돌을 던지며 벌이는 석전은 마을의 단합과 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석전에 필요한 남자들이 모자란 마을에서는 돌팔매질에 능한 외지의 전문적인 석전꾼을 불러오기도 했답니다. 외인부대의 용병 같은 석전꾼들은 실제로 삼포 외변과 같은 별난이나 전시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조에는 석전꾼들로 구성된 석전대를 군대 안에 두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놀이로 강강술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에 달이 밝은 밤에 마을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원무 형식의 강강술래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적과 맞서 싸우던 이순신 장군이 야간 경계를 강화하고 군사들의 수를 부풀려 보이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강강술래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머무르던 해남이나 완도, 진도와 같은 해안 지역에 성행되었습니다. 우리 놀이에 꼭 등장하는 술래가 강강술래에서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숨은 상대를 찾아내고 잡는 역할의 술래가 심야에 물을 건너오는 외적을 경계하라는 수월래에서 왔다는 설도 있으나 도둑이나 화재를 막기 위해 밤에 순찰을 돌던 술라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한 경계와 색출의 놀이는 대체로 잡기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딘가에 숨은 친구를 찾아내는 숨바꼭질이나 도둑놈 잡기가 대표적인 잡기 놀이입니다. 해가 저문 저녁이나 밤에 즐긴 숨바꼭질은 흔히 술래잡기로 불리며 야간 경비의 술락군을 연상시킵니다. 벽이나 나무에 눈을 감고 수를 세는 동안 캄캄한 골목이나 숲, 나무 뒤에 숨은 친구를 찾는 숨바꼭질은 방식이 어렵지 않아 어린아이들까지 널리 즐기던 놀이였죠.
숨은 친구를 끝내 찾지 못한 술래는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칩니다. 일종의 타협과 포기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술래에게 발각된 아이들이 다음 술래가 됩니다. 이따금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쳐도 끝내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붙들려 가거나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술래를 골탕 먹이기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친구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숨바꼭질은 수많은 술래잡기 놀이들로 변형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이런 잡기 놀이에 해당됩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발각이 되지 않고 술래 인형이 있는 곳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성공하지만 실제 놀이는 조금 다릅니다. 움직이다가 술래에게 들키면 술래의 손을 잡고 줄을 서게 됩니다. 일종의 포로가 된 셈이죠. 누군가 술래에게 가깝게 접근하여 잡힌 손을 쳐서 끊어내 구출해내는데 이때 술래는 달아나는 포로들을 쫓아가 잡게 됩니다. 잡힌 포로들이 다음 술래를 정하게 됩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놀이도 이와 비슷한 잡기 놀이입니다. 눈을 감고 돌아선 술래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몰래 다가갑니다. 그 문답은 노래와 같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라는 마지막 물음에서 술래의 답변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술래가 죽었다라고 외쳤을 때 놀라서 몸을 움직이거나 달아나면 실격입니다. 살았다를 외치면 재빨리 달아나야 하는데 쫓아간 술래에게 잡힌 친구는 다음 술래가 됩니다. 잡기 놀이인 도둑놈 잡기는 쫓고 쫓기는 다른박질 놀이입니다. 이 놀이에서 다방구라는 변형 놀이가 등장합니다. 술래에게 잡힌 도둑들을 동료가 구해내는 놀이인 다방구는 술래가 애써 잡아들인 도둑들의 손을 쳐서 구출해냅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도둑을 쫓으러 나간 틈을 이용해 민첩하게 달려와 다방구라고 외치며 붙잡힌 친구들을 해방시킵니다. 수가 적으면 술래가 한 명이지만 수가 많으면 여러 명의 술래를 정하고 달아난 친구들을 잡게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재미있는 팁이라면 술래의 손을 잡고 줄지어 선 친구 가운데 누구부터 구출하는가는 오로지 선두에 선 아이의 권리였지요. 만일 자신과 친하지 않은 아이가 앞에 붙잡혀 있다면 그 전의 친구부터 구하기도 합니다. 집단 속에서의 친소관계와 역할을 보여주는 이런 규칙들은 놀이가 지닌 사회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패를 나누어 겨루는 놀이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고르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크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 보여온 놀이에서의 성실성, 친소관계, 놀이 능력 등을 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깐부와 깍두기입니다. 깐부는 서로 간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약속으로 단짝의 일체감을 주고 이해를 공유합니다. 일종의 예외적인 특혜 관계이죠. 이에 비해 깍두기는 어느 패에도 끼지 못하는 아이를 배려하는 덤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힘이 약하거나 신체가 불편한 친구를 놀이 속에 끼워주는 예외 규정입니다. 사실 깐부보다는 깍두기야말로 오징어 게임에서 주목해야 할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배웠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야단을 치고 밥 먹으라고 불러도
술래를 맡은 아이는 중간에 그것을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술래의 책임을 하지 않은 아이는 술래백정, 개백정이라는 놀림 노래를 듣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려지고 놀림거리가 되는 것은 엄마에게 혼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로 여겨졌지요. 싸움류의 놀이에선 단합된 조직력이 중시되었습니다. 야산의 동굴이나 느티나무 위에 본부를 짓고 벌어지는 전쟁놀이나 병정놀이는 군대의 전술과 계급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쫄병이 된 것을 속상해했지만 막상 아이는 대장 친구를 향해 절도 있는 경례를 붙이며 즐거워합니다. 또한 말타기, 기마전, 꼬리잡기, 줄다리기 놀이처럼 힘을 모으는 단결력과 순서나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의 배분이 승패를 결정하게 되며 누군가 이를 지휘하는 대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잡기놀이는 대체로 신체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나무나 기둥에 끈끈하게 매달린 아이들을 술래가 일정한 수를 셀 동안에 떼어내는 놀이인 끈끈이가 있습니다. 저녁마다 나무로 된 전신주에 매달려 끈끈이 놀이를 했습니다. 전신주에서 가까운 집의 할아버지가 시끄럽다며 달려나와 야단을 쳤지만 몸이 날랜 아이들은 참새처럼 달아났다가 다시 몰려들어 전신주에 끈끈하게 매달려 아우성쳤지요. 어느 날 그 전신주에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가시 철조망도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철조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발에 밀려 찌그러져 벗겨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끈끈한 차렷처럼 매달리던 전신주에 냄새가 지독한 인분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꼰대라 불리던 그 할아버지도 옛날 고리짝의 세상을 떠나시고 거기 매달려 죽 먹던 힘까지 쏟으며 깔깔거리던 친구들의 얼굴도 희미합니다. 잡기놀이에는 친구의 그림자를 발로 밟는 그림자 밟기와 일정한 색을 잡는 색깔 잡기 놀이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놀이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패한 친구는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위생에서 금을 밟거나 숨바꼭질에서 술래에게 발각되거나 총싸움에서 연탄재를 몸에 맞으면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탈락이나 실격을 뜻하는 떨어졌다나 틀렸다는 말도 있는데 죽었다라고 한 이유는 생사가 걸린 전쟁을 치른 전후의 분위기 탓이라 여겨집니다. 순수한 어린이들의 놀이에도 스며든 전쟁의 상흔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한 참가자들을 살해하는 설정도 그 당시 놀이에 죽었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오징어 게임에는 일정한 영역을 다투는 놀이가 등장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징어 게임처럼 땅에 일정한 선을 긋고 그 영역을 넓히거나 차지하는 놀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발로 뛴다던가 상대의 저지를 피해 건너뛰는 장치들이 놀이의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가위생 놀이는 대표적인 영역 놀이에 해당합니다. 가위생은 대규모 병력이 맞서 싸우는 회전을 가리키는 일본어 가이센에서 비롯된 놀이입니다. 팔자나 십자, 오징어나 시계추 모양의 선을 그어 영역을 정하는데 돌멩이로 여닫게 된 출입구가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이생 가운데는 넓적한 돌이나 기와장 조각을 이용해 정해진 목표점에 도달하는 놀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영역 놀이로는 땅에 일정한 원을 그리고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3번 안에 제 영역으로 돌아오면 그 안의 땅을 차지하는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때 땅 따먹기 놀이를 잘한 친구들이 지금 부동산 부자가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땅에 손을 긋는 영역 놀이들은 마당을 파거나 어지럽힌다고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곤 했지요. 오징어 게임에는 내기 형식의 놀이도 등장합니다. 흔히 일본어 다마라 하던 구슬을 맞추거나 정해진 구멍에 넣는 구슬치기가 있으며 이를 손에 쥐고 안에 든 수를 맞추는 홀짝과 으찌니 싸움이라는 놀이도 있었지요. 본의 아니게 일본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일제 침탈과 함께 이입된 놀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발단부에 등장하는 지하철역에서의 딱지치기도 내기 놀이류에 해당합니다. 종이를 접어 만든 딱지를 쳐서 뒤집는 내기를 겨루는 것이죠. 딱지치기는 술래가 없는 대신에 이긴 쪽이 진 쪽의 것을 가져갑니다. 구슬치기도 이에 속하며 인쇄가 된 그림 딱지를 이용하는 딱지 먹기가 있는데 당시 그림 딱지는 주로 군인들의 계급으로 높고 낮음을 겨루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겨루기 놀이는 화투놀이와 같은 도박에 가까워 사행심이 문제가 되었지요. 온종일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겨루어 딴 딱지나 구슬을 아버지에게 혼이 나서 아궁이에 태워지거나 변소에 버려지기도 했지요. 여자아이들의 놀이는 대체로 소꿉놀이와 줄넘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기놀이, 오재미, 종이인형 놀이 등이 있으며 풍속놀이로 자치기, 쥐불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타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놀이터도 없어 김장철이 지난 배추밭이나 동네 골목, 산이나 들에서 돌멩이 하나,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로도 온종일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마저 없으면 그냥 하늘을 보고 빙빙 맴을 돌아도 즐겁던 시절이었습니다. 온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놀이도 이제는 온갖 현란한 장난감과 전자게임기에 밀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그런 놀이를 즐길 시간도 모자랐겠지만 함께 놀 친구들도 찾기 어려워져 보입니다. 맞벌이와 사교육이 늘며 혼자서 게임이나 전자오락을 즐기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밥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소리에 아쉽게 헤어지던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면 어디선가 까르르 웃으며 어둠 속에서 나타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놀자고 담장 너머에서 외치던 목소리들이 귓가에 아련합니다.